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1월 22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은 상승을 위한 그 확실한 이유를 좀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욕 시장도 그렇죠. 특히 또 이제 이번 주가 추수감사절 그 주간이기 때문에 거래일수가 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렇다 할 그 모멘텀이 없이 시장이 그냥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거의 사례에 의하면 그 추수감사절 구간에는 별로 빠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 상승폭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평균으로 끌어다 쓸 만큼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니니까. 우리 이제 코스피 시장도 오늘 마이너스 0.56%나 빠지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다시 그 2426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근데 이제 그 후에 바로 이제 하락을 하면서 2401까지 가서 아슬아슬하게 2400에 걸려서 거기서 이제 좀 반등을 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권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을 계속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그 매도를 좀 강하게 하는 매도로 시작해서 1000억 넘게 그 시간이 가면서 매도를 좀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특이한 건 뭐냐면 연기금은 오늘 좀 612억 정도 팔았어요. 오히려. 그리고 기관에서 이제 금융투자가 1000억 이상 사면서 전체적인 기관은 이제 조금 마이너스 하는 걸로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내용상은 좀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355억을 순매도한 걸로 정리가 됐고, 기관은 34억을 순매도한 걸로 정리가 됐지만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금은 팔고 금융투자는 사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2405.27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0.59%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코스닥의 차이점은 뭐냐면 각각 그 매매 주체 중에서 개인은 계속해서 매수를 늘려갖고 기관하고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를 늘려가는 아주 전형적인 그 하락장에서의 모습을 코스닥은 오늘 또 그대로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중간에는 이제 코스닥도 720 가까이 719점을 좀 넘어가는 720 가까이 이렇게 가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제 버텨내지 못하고 오늘도 이제 마이너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765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도 743억을 순매도하고 개인만 1592억을 순매수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종가는 712.26포인트, 어제보다 0.88%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기술적인 문제인데, 코스피나 코스닥이 다 특히 이제 코스피가 윗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코스피가 윗꼬리가 달리더라도 좀 양봉을 만들까 했는데 결국 이제 양봉 만드는데도 실패했고, 그래서 또 5일 이동평균, 코스피 5일 이동평균이 10일 이동평균을 위에서 아래로 뚫어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빠른 재반등은 어렵겠다. 그러니까 반등해도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2주 전, 지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갭 상승을 해서 중간에 갭이 있었잖아요. 이걸 이제 오늘에서야 조금 메꿔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파동선이라고 얘기하는 1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옆으로 누워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정 마무리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 오늘 서울 외환시장 종가는 1356원 60전. 그래서 어제보다 1원 90전 올랐는데 지금 일단
뭐 NDF도 그렇고 새벽에 알려드린 이제 1,350원 이상을 지금 이제 환율이 다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시총 상위 종목의 특징 중에서 재미난 거는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모두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는 357억을 이제 순매도한 걸로 나오지만 네이버를 106억 순매수했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397억 순매수한 거를 제외하고는 삼성전자도 244억 팔았고 SK 하이닉스도 288억 팔았고 삼성바이오도 110억 팔았고 LG화학은 무려 441억이나 팔았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LG화학이 오늘 이제 유일하게 올랐는데 5,000원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LG화학이 미국 테네시주에 그 4조 원을 투입해 갖고 양극재 공장을 신설한다 이거 발표한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재료가 나오니까 외국인들은 오늘 441억을 오히려 팔았고 기관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이 오늘은 357억을 팔았지만 금액은 안 많지만 어제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틀 연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하나. 두 번은 뭐냐면 그동안 막 사던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부분적으로 팔고 있다 하는 것도 이제 조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 오늘은 여러분 뭐 뉴스에서 그 전해드려서 이미 아시지만 메리츠 그룹 어젯밤 늦게 이제 그 메리츠 금융지주가 메리츠 화재, 메리츠 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넣는 겁니다.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포괄적 주식 교환을 활용한다. 이제 이렇게 발표했고 계열사 간의 효율성 제고가 목적이다. 그리고 이제 금융지주의 3년간 수익의 50%를 주주 환원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관련된 3개사 주가가 모두 이제 상한가입니다. 오늘은 이제 뭐 그런 이유로 메르스의 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과연 이제 이 이슈를 가지고 얼마나 이게 그 상승 기조를 가져갈까 이거는 이제 좀 따져봐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주가 사우디가 그 원전 분야에 대해서 협력을 기대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고 어제 이제 우리 국토부 장관이 얘기했죠. 근데 이제 그 적극적인 요청을 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수원이 캐나다 캔도 에너지하고 원전 해체 사업에 관한 협력을 체결했다. 이런 거 관련해서 오늘 원전주가 조금,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건설 기자재 뭐 이런 쪽이 또 움직였어요. 이게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이 내년 봄에 러시아와 그 종전 가능성 있다 이런 언급을 했고 또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군이 연말까지 크림반도에 진격할 거다 그런 계획도 이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 회복한 헤르손주 있잖아요. 여기 복구를 하기 위해서 270만 달러를 이제 투입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주식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일부긴 합니다. 태양광, 풍력, 이런, 관련된 일부, 또 로봇 관련 일부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은 우리 시장이 그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그 조정기에 들어와 있다 하는 게 특징이고 어차피 이제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 주간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이번 주가 이제 목요일이 추수감사절 휴장을 하잖아요. 미국 시장이. 그리고 이제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금요일은 오후 1시에 조기 폐장을 해요. 그리고서 이제 쭉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제 이어지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큰 이슈, 시장에 아주 결정적인 이슈가 출현하지 않는 한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 한 움직임이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넘어가는 주예요. 그건 늘 그렇지만 그 추수감사절 있는 주간에 막 주가 변동이 심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해 본다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 그래도 기다리는 거는 그 연준 회의록 이거 발표되니까 거기에 또 뭐 없을까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엔 뭐 나올 거 이미 다 나와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내용은 시장에 뭐 영향을 강하게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게 이제 그 이번 주 금요일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그거는 금요일부터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미국에서 이제 기장을 할 때 적자가 나니까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다가 블랙 프라이데이서부터 흑자가 나서 블랙 잉크로 적기 시작한다. 이 여기서 이제 유래돼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그 한 달 후에 크리스마스 그리고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그 대규모 세일이 열리죠. 예, 그런 박싱데이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때 그 대부분의 소비가 일어난다. 1년 소비의 대부분이 거기서 일어난다. 뭐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유래돼서 그 기간에 소비가 이제 상당히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 올해도 어차피 뭐 그러니까 소비는 좀 늘어나겠지만 또 개인적인 소비가 늘어나는 게 지금 연준의 금리 정책에 꼭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거는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그렇게 해서 유래가 된 거고, 그리고 또, 저도 뭐, 몇 년 거기서 살아보니까, 진짜 많이 씁니다, 그때. 예, 그리고 이제 특히 크리스마스 다음날 박싱데이 때는 막, 이 퍼니처, 가구 이런 거는 거의 막 70%, 80% 세일이랍니다. 우리나라 세일처럼 막 가격 올려놓고 세일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세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에 많이, 사죠.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이 바라고 있는 거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떨어질 거다. 그리고 이제 더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결국 내년에는 그 연준이 금리에 대한 방향을 전환, 피봇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계속해서 이제 그 연준 총재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매파 적발언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마지막 종착역 그 금리의 라스트 더스네이션 그러니까 마지막 그 종에 끝나는 금리는 훨씬 더 생각보다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기간을 늘리는 대신 그럴 거라는 걸 감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계속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연준이 태도를 바꾼대 이러면 좀 올라갔다가 또 그런 연준 총재들이 또 아니래 이렇게 얘기하면 또 빠졌다가 지금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반복이 길어지면 시장 에너지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냥 크게 확 빠지든지 아니면 확 올라가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장이 그러한 이슈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중심을 딱 잡고, 투자 원칙을 지켜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투자 원칙이 뭐냐. 그 뭐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아무리 좋은 종목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종목, 또 남들이 좋다고 하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과 같은 상황이 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투자 원칙을 뭐 개인마다 조금 편차를 두고 조정할 수는 있지만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5일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생명선이라고 보고 있으면 5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지면 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뭐 미래가 밝고 뭐 이런 건 다 소용없어요. 이런 장에서는. 왜냐하면 장이 지금 갇혀 있잖아요. 꼼짝을 못하고. 그리고 이 꼼짝 못하고 이렇게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시장 에너지는 자꾸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5일 이동평균선 생명선을 뚫고 밑으로 내려오면 일부 익절을 하셔야 된다. 좋은 종목이라도 그동안 단기적으로 올라왔으면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가서 거기서 다시 살아남으면 다행이지만 거기서 더 나가서 1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가면 그러면서 그 10일 이동평균선 슬로프가 이렇게 완만해지기 시작하면 또 일부 익절을 해야 된다. 그러다가 20일 이동평균선까지 무너지고 역배열이 되면 나머지도 정리한다.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이에요. 이거를 이제 좀 지켜라. 지키셨으면 좋겠다. 아마 최근에도 이거 지키신 분들은 요즘 오늘처럼 시장 좀 어렵고 요즘 계속해서 지금, 뭡니까. 코스피 7거래일째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별로 이렇게 덜 힘드실 거예요. 아마, 뭐, 수군 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자꾸 말씀드리면 단타 유도한다 그래가지고 안 했는데, 이건 절대로 단타 유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싫으면 그냥 안 하시면 돼요. 안 하시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계속 갈 거다. 그럼 뭐, 아니면 뭐 일부만 하셔도 돼요. 반만 난 이런 운영을 해보겠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꾸 매매 시점을 타이밍을 못 잡겠다고 지난번 오프라인 설명에서도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이제 그 예로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빠졌다가 사는 건 어떡하냐. 다시 사는 건 좋은 종목이니까 빠지다가 언젠간 또 돌 거 아니냐 이거죠. 그 기준은 어떻게 보냐면 5일 이동평균선을 밑에서 위로 뚫을 때 이제 분할 매수를 한번 시작하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초병을 보내본다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말씀드린. 그 다음에 이제 턴하면서 11선이 턴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또 분할 매수를 하고 그것들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이제 이게 뭐예요? 골든크로스죠. 그럴 때 또 이제 분할 매수를 하면서 이제 기다렸다가 5일 선에서 이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 15%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조심하자. 이 얘기잖아요. 골자가 지금 그거잖아요. 얘기의 골자가. 그러니까 그거를 좀 지켜가면 참 좋다. 근데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시장이 또 그런 종목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슈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슈 쪽은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냐.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전략과 또 하나의 전략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게 투 트랙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바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를 병행하는데 이슈는 이렇게 공표돼서 뜨는 날 그냥 줘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뭐 이렇게 그렇게 그날 그 다음날 이 정도는 나눌 수 있지만 이걸 길게 나누면 나눌수록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슈는 이렇게 오래 못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끌면서 팔려고 하면 어느새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건 그럼 언제 사놓냐? 이슈가 잠잠해지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주력주들이 막 올라갈 때 얘네들은 이제 거들떠도 안 보잖아요. 그때 이제 빠져요. 그때 기술적 분석상 저점 라인을 정해놓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매수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를 기다리냐? 이런 게 공표돼서 급하게 탁 튀어오르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탁 튀어오르면 그냥 딱 파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대부분 튀면 그날 막 사시려고 하는 분, 뭐, 백만개미 당원분들은 뭐 그런 분은 이제 뭐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하도 많이 이제 경험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 트랙을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지 이렇게 복구가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50% 빠졌다. 나는 지금 반토막 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금을 복구하려면요, 100%가 올라가야 돼요. 50%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100%가 지금부터 더블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복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또 뭐냐? 멘탈 유지가 돼요. 한쪽에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멘탈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너무 종목이 계좌에 많아갖고 진짜 제가 그 우스갯소리로 다이소라고 하는 뜻이 막 종목이 너무 많아서 관리가 안 되면 그것도 문제지만 또 문제는 뭐냐면 그냥 한 종목 사놓고 아무 짓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사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특히 이제 지금 시장은 별로 그게 권할 만한 전략이 아니다. 네, 지금은 더더욱 그렇다. 시장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그 방향 설정을 못하고 있으니까 더더욱 그렇죠. 그렇지만 시장은 매일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타고 가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꼭 지켜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뜰 때를 제가 기다리자 그랬잖아요. 아직 저점 아닌 것 같다. 그 말씀 이제 제가 드리면서. 근데 뭐 저점 이런 분도 있고 저처럼 이제 더 남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야 뭐 이제 가서 보면서 우리가 대처하면 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전략은 꼭 해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 정리 이렇게 끝내고요. 저는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